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2024년에도 최선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선우입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선우 씨는 좀 뜻깊은 새해를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가족이랑 함께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휴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복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우 씨 어떤 새해 소망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먼저 저의 행복과 네. 가족의 행복, 그리고 건강이 우선이 아닌가. 음.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올해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무탈한 한 해가 되길 그런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네. 오늘 알쓸똑똑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2024년에 대한 정보와 또 올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 바뀐 정책이나 제도가 참 많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24년에 대한 소개와 올해 바뀌는 여러 가지 음.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음.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소식부터 먼저 소개해 줄 건가요? 먼저는 우리가 2024년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네. 2024년은 갑진년으로 청룡의 해입니다. 60간지의 41번째 음. 해라고 하는데요. 네. 아나운서님은 올해가 왜 청룡의 해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십간과 십이 지신을 조합해서 이제 푸른색의 용의 해가 된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십간의 오방색인 청색, 붉은색, 금색, 흰색, 검은색과 네. 12간지 동물을 순서대로 조합해 그 해를 나타내는 말을 짓는데요. 네.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는 이제 검은 토끼의 해, 음. 개묘년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올해는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음. 뜻하는 진이 만나서 청룡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청룡 굉장히 멋진 느낌이 드는데 올해는 근데 또 맞아요. 특별하게 366 일이 1 년이죠. 그렇습니다. 음. 2월 달력을 미리 펼쳐보시면 2월 29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올해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윤년입니다. 네. 그래서 평년보다 하루 추가된 366일로 음. 1년이 구성됩니다. 네.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윤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으로 삼잖아요. 네. 그 주기가 365일 하고도 5시간 48분 46초라고 음. 합니다. 네. 그래서 매년 365일씩을 1년으로 삼으면 음. 5시간 48분 46초. 그러니까 약 0.25일씩 밀리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점차 계절이나 절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문제가 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4년마다 하루씩을 추가하는 윤년이 생기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과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366 일이 1 년이라니까 좀 출근을 하루 더 해야 하는 것 같아서 괜히 좀 손해 보는 느낌도 드는데 또 매년 새해가 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공휴일이 얼마나 있나 이걸 항상 보곤 음, 하는데 네네네네. 예년에 비해서 올해 공휴일 좀 어떻습니까? 2024년의 공휴일은 단순 계산으로만 봤을 때는 총 음. 68일입니다. 네. 그래서 주말을 포함하면 음. 119일인데요. 네. 2023년보다 2일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반갑네요. 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올해가 윤년이니까 뭐 쉬는 날은 비슷하다고 볼 수 음. 있겠죠.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네. 올해가 하루 많지만 쉬는 건 작년보다 하루 이틀 더 많이 쉰다. 이렇게 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 년의 이 시작을 휴가 계획 짜면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추천할 만한 시기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네. 올 여름이 아주 괜찮습니다. 음. 우선 네. 5월인데요. 5월 1일이죠. 근로자의 날로 수요일이 휴일이고 네. 어린이날이 주일이라서 네.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에요. 아. 그래서 목, 금에 휴가를 내시면 수, 목, 금, 토, 일, 월까지 음. 총 6일간 쉴 수 있고요. 오 좋은 소식이네요. 네. 6월엔 현충일이, 8월엔 광복절이 목요일입니다. 아. 그래서 그 현충일과 광복절 전후로 휴가를 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시기에 휴가를 뭐 내지 못하셨어도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
올해는 또 추석 연휴가 월화수로 굉장히 예쁘게 와. 잡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휴가를 내지 못했다면 9월 추석 연휴를 통해서 쉼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휴가 얘기만 하면 그냥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2024 년에는 또 바뀌는 제도도 많더라고요. 네. 좀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요.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네. 종전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음. 240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네. 1급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8시간 기준으로 78,880원, 네.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원에 206만 740원을 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2024년에는 군인들의 월급도 인상이 됐다고 해요. 네. 특별히 병장 월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종전에 100만 원이었던 월급이 125만 원으로 25%나 인상이 됩니다. 네. 제가 병장 때 이제 54만 원을 받았어요. 네. 사실 54만 원도 그렇게 많이 받았냐면서 음. 놀라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비해서도 이제 두 배 이상이 늘었네요. 음.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는 출산 가정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들도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24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CBS에서도 계속해서 출산 돌봄 캠페인을 통해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면서 출산 지원 정책의 확대를 결정했고,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지원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먼저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이 확대가 되는데요. 네. 첫째는 200만 원, 음. 둘째부터는 각 30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영세 아기 자녀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씩, 네. 1세 자녀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씩의 음. 부모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건데 사실상 뭐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네.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가 됐습니까? 네, 원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 안에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써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 기간이 종전 최대 12개월에서 이제는 18개월로 연장이 됐고요. 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맞돌봄 특례 지원이 최대 450만 원씩 6개월로 확대가 네. 됐고, 육아기 근로 시간의 단축 확대나 단축 근로자 동료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 정책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의 여러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이 밖에도 5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입력 검진을 지원하고 유급의 난임 휴가를 2일간 지원하는 등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과 음. 양육비 경감, 보육 인프라, 주거 안정과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개선되고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네, 또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2월에 출시가 되는데요. 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새로 바뀐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그 가입 허들이 조금 낮아졌는데요. 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으로 조건이 완화가 되어서 이제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으로 있는 음. 청년들도 상당수가 가입을 신청할 것 같고요. 네. 기술 자격 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연 3회까지 50%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음. 국민 취업 제도의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등 직업 훈련과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선업, 물류업과 같은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이 있어요. 이 빈 일자리에 대한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6개월간 2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도 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노인 일자리 수당이 6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는 월 2만 원, 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의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월 4만 원씩 수당이 인상이 됐고요. 네. 노인 일자리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이 밖에도 기초연금의 인상이나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노인 돌봄 정책 개선도 있었으며 네. 보훈 보상금 인상, 음. 보훈 트라우마 센터 설립,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 등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증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일상 속에서 바뀌는 제도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는 흉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살인, 성폭력 등의 특정 분야 범죄자의 신상만 공개 대상이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이나 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계도기간 1년을 거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는 음. 겁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기존의 유통기한이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이었다면 네. 소비기한은 이제 보관 방법을 잘 지켰을 때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소비기한이 남아있으면 제품 섭취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제품군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보다 20에서 50%가량 길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음식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네. 이게 되게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음. 소비기한이 이번에 도입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식품 폐기물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변질되기 쉬운 우유류, 유제품에 대한 경우에는 소비기한 적용이 2030년까지 유예가 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오늘은 2024년 바뀌는 제도를 주제로 최선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